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인데 오래된 건물 1층에 있는 그런 평범한 식당이었죠. 메뉴도 단순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식, 생선구이 정식,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죠. 직원은 많지 않았어요. 주방 일은 제가 거의 다 하고 홀 서빙과 설거지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전부였죠. 그 아이가 바로 지숙이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처음 면접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말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었죠. 지숙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매일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일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보면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죠. 그래도 일은 정말 꼼꼼하게 잘했어요. 설거지할 때도 그릇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았고 홀 청소도 구석구석 빼먹지 않고 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숙이가 매일 저녁 마감을 도와준 후에 남은 반찬들을 조금씩 통에 담아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죠. 사실 백반집에서 일하다 보면 반찬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고 직원들이 가져가면 오히려 좋죠. 하지만 지숙이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매일 정말 매일 빠지지 않고 반찬을 싸갔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나물, 고사리, 멸치볶음. 심지어 국물까지도 통에 담아서 가져갔죠. 양도 꽤 많았어요.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워낙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집에 가족이 많은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좀 일찍 마감을 했는데 지숙이가 여느 때처럼 반찬들을 통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독 많이 싸는 것 같았어요. 김치통 하나, 나물 반찬들, 그리고 멸치볶음까지. 큰 봉투에 가득 담아서 나가더라고요. 저도 곧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앞서 가던 지숙이가 보였어요. 평소보다 좀 천천히 걷고 있었죠. 아마 무거운 봉투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숙이가 큰 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드는 게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불러봤어요. 지숙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너무 멀어서 못 들었나 싶어서 좀 더 따라갔죠. 지숙이는 좁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빌라 단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뭔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됐거든요. 빌라 현관문 앞에서 지숙이를 다시 불렀어요. 지숙아? 이번에는 들었나 봐요. 지숙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아, 미안해. 길에서 불렀는데 못 들은 것 같아서 따라왔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지숙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손에 든 봉투를 뒤로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수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왜 매일 그렇게 반찬을 싸가는 거야?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지숙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세요.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신데?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셔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어머니가 낯선 곳을 무서워하셔서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지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가게 반찬만 그렇게 잘 드세요. 다른 음식은 거의 안 드시는데 사장님이 만드신 반찬들은 정말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매일 조금씩 가져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라니. 그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야? 네. 제가 일하는 동안은 혼자 계세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집안에서는 크게 문제 없으시긴 한데. 그럼 온 김에 한번 어머니 뵈어도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지숙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빌라 2층으로 올라가니 작은 투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구들이 오래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 계신 지숙이의 어머니가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숙이 어머니가 지숙이를 보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숙아, 너무 배고파. 밥 좀 줘. 지숙이가 재빨리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서 상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마치 며칠을 굶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줌마, 오늘 반찬 맛있어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 갑자기 기억이 났거든요. 11년 전 제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했을 때였어요. 그때 이분은 그 병원의 간호사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제가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 자주 와서 반찬이 더 맛있어진 것 같다며 저와 이야기도 나누곤 했었죠.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혹시 간호사 하시지 않았어요? 지숙이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줌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구내식당. 구내식당 아줌마. 지숙이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치매 증상이 좀 있으시다고 했는데 저는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숙이도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응, 그래. 11년 전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할 때 만났어.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간호사셨어. 그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지숙이 어머니는 아니, 그때는 간호사 선생님이셨죠. 정말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저에게도 항상 친절하셨고요. 특히 기억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아이를 데리고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5살 때였는데 제가 잠깐 정신없이 일하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병원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온 병원을 뛰어다니며 찾아다녔는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결국 아이는 소아과 병동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를 꼭 안고 울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가끔씩 제가 바쁠 때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어요. 간호사실에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지나가시면서 우리 예쁜이 뭐 그리고 있어? 하시며 관심을 가져주셨죠. 아이도 간호사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하다가 오른쪽 손목을 심하게 데었을 때도 있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치료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때 흉터가 남아있어요.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손목에 화상 입었을 때 치료해 주셨잖아요. 오른쪽 손목을 보여드렸어요. 희미하지만 아직도 흉터가 있거든요. 지숙이 어머니가 제 손목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 그때 많이 아팠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금방 나았어요. 지숙이가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어머니가 왜 저희 가게 반찬만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지숙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 이야기도 해줬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었다고요. 지숙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셨는지,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에 대해서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머니가 음식을 잘 안 드시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만든 반찬들만큼은 정말 맛있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전 기억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매일 반찬을 가져갔어요. 뭘 죄송해. 이런 사정인 줄 알았으면 진작 더 많이 싸줬을 텐데. 그날부터 제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숙이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반찬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숙이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요. 김치는 조금 덜 맵게 담갔고 나물들도 간을 약간 약하게 했어요. 지숙이는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된다고 월급에서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지숙이 말로는 예전보다 식사를 더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저에 대한 기억도 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지숙이가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실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말 멋진 간호사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제 아이가 간호사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 그때 일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아이를 돌봐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좋은 간호사셨구나. 네, 정말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환자들 걱정해서 남아 계시곤 했어요. 그런 분이 지금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숙이 어머니를 직접 뵈러 가기도 했어요. 처음에 지숙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면 항상 반가워하셨어요. 가끔은 예전 병원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만든 음식 이야기도 하셨죠. 치매 증상이 있으시지만 맛에 대한 기억만큼은 정확하셨어요. 지숙이도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가끔 웃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손님들을 대할 때도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숙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사장님이 해주신 게 정말 많아요. 어머니도 사장님 이야기하실 때마다 정말 좋아하세요. 그날 지숙이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숙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했던 간호사 선생님이었던 어머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이상하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기억만큼은 참 또렷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때가 많이 그리우신 모양인 것 같아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마 병원에서 사장님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도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뭉클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그분에게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리고 있다니. 그 후로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특히 지숙이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은 더욱 신경 써서 만들었죠. 지숙이는 매일 저녁 퇴근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들을 가져갔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지숙이 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식사는 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셨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11년 전 병원에서 만났던 그분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제 삶에 들어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입었던 화상 흉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듯이, 그리고 제 아이를 보살펴 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음식으로 그분을 돌봐드리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지숙이는 매일 저녁 어머니를 위한 반찬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그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직접 어머니를 뵈러 가기도 해요. 세상에는 참 많은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연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지숙이와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이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음식이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주는 역할도 한다는 걸요. 지금도 저는 매일 지숙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분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